안녕하세요, 테디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유튜브 썸네일 만들기의 심화편인데요. 바로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실 만한 프로그램인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유튜브 썸네일을 만드는 방법과 더불어 유용한 꿀팁을 하나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 채널 영상 썸네일들은 다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꿀팁을 포함하여 제작된 것인 만큼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서 여러가지 꿀팁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파워포인트를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죠? 정말 직장인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파워포인트는 흔히 누군가에게 보고하거나 설명회를 진행할 때 필요한 문서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웬만해서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유튜브 썸네일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단은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영상 초반에 파워포인트로 유튜브 썸네일을 만드는 방식이 유튜브 썸네일 만들기의 심화편이라고 말씀드렸고, 더 쉬운 썸네일 제작 방식으로 지난번 영상에서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를 활용해 제작하는 방식을 설명드렸는데요.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제작 방식을 더 심화 버전으로 분류한 이유는 썸네일 제작에 필요한 요소들을 미리 캔버스 제작 방식과 비교할 때 파워포인트 제작 방식은 정말 여러 가지 해줘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초보자가 하기에 복잡도가 높지만 장점도 있는데요. 일단 한번 수고로움을 들여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별도로 돈을 들일 필요 없이 필요할 때마다 쉽게 응용해서 빠르게 썸네일을 제작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미리 캔버스를 통한 썸네일 제작 방식을 익히셨다면 이번 영상을 이해하시는 게 아주 수월하실 테고요.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알아두면 꼭 유용하게 쓰일 내용이니 일단 이런 방식으로도 제작할 수 있구나 정도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볼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유튜브 썸네일 제작 방식은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을 기반으로 빨리빨리 제작해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유를 하자면 여러 개의 붕어빵 틀을 만들어 두고 그 틀에 맞게 조금씩만 변형해서 여러 가지 붕어빵을 만들어내는 방식과 같습니다. 자, 그럼 붕어빵 제작에 비유한 것과 같이 붕어빵 크기에 맞는 틀을 만들어 주듯이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 수 있는 틀을 갖춰줘야 하는데요.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프로그램이지 유튜브 썸네일 제작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유튜브 썸네일 작업을 할 수 있게 세팅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워드나 한글 프로그램의 기본 단위는 장 혹은 페이지라고 표현을 하죠.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의 페이지 하나하나의 기본 단위는 슬라이드라고 합니다. 여기서 파워포인트의 기본 슬라이드 크기는 유튜브 썸네일 크기와 달라서 이 슬라이드 크기를 유튜브 썸네일 크기인 가로 1180 픽셀, 세로 720 픽셀로 바꿔주셔야 하는데요. 픽셀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텐데 일단 모르셔도 상관이 없고요. 제가 말씀드릴 이 방식으로 픽셀을 센티미터로 바꿔서 파워포인트에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파워포인트에서 디자인 탭에 가보시면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라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슬라이드 크기라는 팝업 메뉴가 뜨는데 여기에 슬라이드 크기는 와이드 스크린, 너비는 33.867cm, 높이는 19.05cm, 슬라이드 방향은 가로로 설정한 뒤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정한 너비와 높이가 바로 픽셀로 전환했을 때 유튜브 썸네일 크기에 해당하는 1280 픽셀 곱하기 720 픽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면 아까 붕어빵 비율을 들었듯이 붕어빵 크기에 맞는, 즉 썸네일 크기에 맞는 틀을 만들어준 것이고요. 이제 설정된 슬라이드 크기에 맞게 썸네일 구성 요소들을 넣고 그림으로 저장하면 그게 바로 유튜브 썸네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썸네일 틀에 맞게 넣어줄 썸네일 구성 요소에 대해 한번 알아볼 텐데요. 크게 글자, 사진, 도형, 효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썸네일 구성 요소를 지난 영상에서는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가 보유하고 있는 글자, 도형, 효과 같은 것을 이용하는 방식이었죠. 반면 이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제작 방식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보유하고 있는 글자, 도형, 효과 같은 것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썸네일 구성 요소의 출처가 다를 뿐 각자 출처에서 제공하는 요소를 활용하는 건 같지만 파워포인트는 애초에 유튜브 썸네일 제작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 썸네일 템플릿이라든지 유튜브 썸네일에 자주 쓰이는 폰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폰트, 글자의 경우 파워포인트의 방식은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설치된 폰트만 불러와서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유튜브 썸네일용으로 쓰기에는 투박한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유튜브 썸네일에 자주 쓰이는 가독성 높은 폰트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컴퓨터에 설치하고 파워포인트에서 해당 폰트를 적용해서 글자를 적어줘야 하는데요. 사실 저도 이 점이 귀찮아서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제작 방식을 잘 활용하지 않았는데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유이자 꿀팁 때문에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유튜브 썸네일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야구와 축구를 좋아해서 네이버 스포츠 뉴스를 통해서 기사를 접하는 편인데요. 여기서 네이버 스포츠 페이지의 왼쪽 상단에 보이는 글자가 어느 날 너무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미리 캔버스로 유튜브 썸네일을 제작하고 있던 저는 미리 캔버스가 제공하는 폰트 중에 해당 폰트가 있는지 눈으로 열심히 하나하나 다 찾아봤는데요. 결국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고 아예 스크린샷으로 해당 글자 영역을 잘라내서 이미지 폰트 검색으로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기로 했고, 이미지 폰트 찾기로 구글에서 검색하니 산돌구름이라는 사이트가 상단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홈페이지에 가서 제가 캡처해놓은 사진을 올려서 찾아보니 해당 폰트가 무엇인지 알게 됐고, 폰트를 이용하기 위해 유료 결제가 필요함을 알게 됐습니다. 아마 요새 대부분 폰트를 유료로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활용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요. 제가 원하는 폰트를 이용하기 위해 컴퓨터에 직접 폰트를 설치하는 방식이 아닌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마치 컴퓨터에 폰트가 설치된 것처럼 활성화시켜주는 방식이죠. 저도 네이버에서 본 폰트를 쓰기 위해서 이 방식을 활용해야 했고요.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지금 테디의 비밀노트 썸네일에 사용되는 폰트를 찾게 됐고, 이 폰트는 기존에 사용하던 미리 캔버스에는 없는 폰트이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로 열심히 썸네일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면 유튜브 썸네일에 주로 쓰이는 가독성 높은 폰트를 컴퓨터에 직접 설치해서 적용하는 방식을 해주시거나 필요에 따라 저처럼 유료 결제를 통해 활용해 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파워포인트가 제공하는 기능과 효과와 함께 원하는 사진을 올려서 글자와 함께 적절히 배치만 해주면 됩니다. 썸네일 제작 시 가장 큰 원칙은 이목을 끌만한 글자와 사진 그리고 제목이 되겠는데요. 어떤 사진으로 이목을 끌 것인지, 어떤 문구를 함축적으로 써서 클릭하게 할 것인지, 어떤 제목을 적어서 궁금함에 못 이겨 클릭하게 할지를 계속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사진과 글자, 제목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이 끝났다면 이제 이들을 어떻게 적절히 배치할 것인가, 어떻게 색감을 구성할 것인가, 어떻게 제목을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 고민을 통해 가독성을 어떻게든 좀 더 높이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사진이 글자와 겹치는 부분이 생겨 글자가 잘리는 부분은 없는지, 오른쪽 아래에 표시되는 영상 길이 부분에 글자가 겹쳐 잘리진 않는지, 전체적인 색감, 분위기와 글자 색상이 잘 어울리는지 등을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사진과 글자가 겹칠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사진과 글자가 분리되어 배치되도록 할 수도 있고, 사진을 일부분 자를 수도 있고, 또 사진의 투명도를 높여 글자가 더 잘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로 사진을 맨 뒤로 배치하고 글자를 맨 위에 배치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사진의 불필요한 부분을 자르고 이목이 쏠릴만한 요소만 딱 남겨놓는 편이며 왼쪽 아래에 글자를 딱 붙여서 배치해주는 편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이목을 끌기 위해 테두리에 밝은색 사각형 상자를 둘러주거나 빨간색 화살표를 배치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파워포인트의 전체적인 제작 틀을 만들어두면 그 다음부터는 글자와 사진 그리고 약간의 배치만 변경해주면 썸네일을 금방금방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배치 방식에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조회수가 잘 나오는 썸네일들을 자주 관찰하면서 어떤 점 때문에 시청자가 누를 수밖에 없었는지 끊임없이 분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10만, 100만 단위 인기 유튜버의 경우 기본적으로 구독자가 받쳐주는 조회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튜버들의 썸네일을 참고하기보다는 구독자 수가 적은데 조회수가 잘 나온 썸네일 위주로 관찰하시면 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을 통해 이미 유튜브 썸네일 제작에 참고할 만한 템플릿과 폰트 등을 많이 가진 방식과 자신이 직접 이것저것 세팅해서 만들어야 하는 심화 방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썸네일이 사진이다 보니 고급 효과 등을 많이 적용하기 위해 전문 사진 프로그램인 포토샵을 활용한 방법, 다른 사이트를 활용한 방법 등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쉽고 빠르게 썸네일을 만들고 싶다면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 정도만 알아두셔도 처음에 익히는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면 왕초보도 빠르고 쉽게 썸네일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만간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